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못만남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채널 개설 초기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영상을 준비해 올립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께 알려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많은 분들께서 언론이나 병원을 통해 잘못된 상식과 그리고 잘못된 운동 방법을 전달받고 그걸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잘못된 운동으로 통증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허리나 무릎이든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걷기 운동을 하면 더 악화됩니다. 절대 많이 걷지 마십시오. 허리나 무릎 등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 갔더니 선생님께서 많이 걸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걷고 나면 허리가 더, 그리고 다리가 더 아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운동 처방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걷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동작인 식사,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등의 한 요소이고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 중에 단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미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계시거나 입원 중이실 겁니다. 걷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내가 특별히 가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걷기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많이 걷고 난 뒤를 생각해 볼게요. 한두 시간 이상 쉬지 않고 걷고 나면 기존에 통증이 없으셨던 분들도 허리와 다리가 뻐근하거나 아프실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많이 걸으라고 했는데 많이 걸으면 아프니까요. 그래도 걷는 게 좋다니까 통증을 참고 걷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통증은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아프다는 신호는 몸에서 너 지금 허리가 그리고 너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조심해 라는 일종의 알림인 거죠.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몸을 쓰거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게 되면 결국 더 큰 통증을 부르게 되고 점점 치료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 쪽 관절들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특히 과체중 시 더욱 악화되는 부위들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걸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중력과 함께 직립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9.8N이라는 중력과 함께 몸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직립보행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중력을 버티고 이기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즉 영하의 고개 들기, 뒤집기, 일어서기, 걷기 등등만 봐도 알 수 있고 결국 나이가 들어 직립 상태, 즉 걷거나 서거나 앉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누워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립, 그리고 직립 상태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축복의 열매이지만 그만큼 허리 디스크의 관점에서는 많은 충격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안겨주는 괴력의 입장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만으로도 디스크의 압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근력이나 대칭적인 자세가 유지되지 않는 분들은 디스크에 수분이 빠지면서 다시 채워지는 과정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오게 됩니다. 2014년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리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10가지 동작에서 척추에 가해진 압력을 연구한 내용에서 걸을 때는 최고의 833N, 약 85kg의 힘이 척추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 들고 팔을 드는 동작 때 더 증가하지만 이러한 동작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걷는 동작은 본인이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 줄을 알 수가 없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리 입장에서는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 퇴행성 질환이나 통증을 쉽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허리나 무릎 등의 통증이 있으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어려워집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쪽으로는 체중을 옮기기가 어려워서 쩔뚝거리면서 걷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보행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보상작용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움직였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죠. 쩔뚝거리거나 체중 이동이 균등하지 않는 보행은 그 당시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치료 없는 반복적인 사용은 아프지 않은 반대쪽 다리의 과사용이나 체중 이동으로 또 다른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학습이 되면 점점 통증이 악화되고 또 다른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 추간원판, 즉 디스크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디스크 모양을 보면 가운데 수액과 그 밖을 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수액은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이 물과 결합해서 세포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고 압력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디스크의 뼈대를 구성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수액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도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액보다는 조금 더 탄력 성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의 압력을 받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수액의 정수압이 높아지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힘이 증가하게 되고, 그림에서 보면 그림 T처럼 섬유륜이 양방향으로 늘어나는 장력이 증가하게 되죠. 수액 밖을 싸고 있는 섬유륜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30도가량 사선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견고하게 몇 겹으로 감싸져 있는데,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이 사선의 방향들이 틀어지면서 섬유륜의 견고함이 떨어지죠. X자랑 일자랑은 견고함이 틀리겠죠. 이러한 견고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견고함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 밖에 통증에 관련된 질문 중 많이들 하시는 내용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밤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체내 수면 시계를 조절해주고 잠을 자게 하는 체내 합성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은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시켜 상대적으로 낮보다 야간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게 하죠. 그래프를 보면 밤 10시 이후부터 멜라토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새벽 한 3시경에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조직 손상 등에 따른 염증 반응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인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는 동안에는 일상생활 중 제자리를 벗어났던 디스크와 그리고 과부하가 걸렸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근막들이 유착되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밤에 아프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자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종류의 운동법과 스트레칭 방법이 있지만 기존의 몸만남TV에서 올린 허리와 엉덩이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